last year we made that giant vat of ceviche as well. Right. 1월 초에는 제 생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와이에 가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생일을 보냈을까요? 처음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딸네 집 떠나기 전에 동네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다시 찾아봤어요. 이른 시간에 예약했는데도 역시 인기 있는 곳이라 식당이 꽉 찼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마티니도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에피타이저는 육회 요리예요. 위에 반숙 달걀 튀김을 얹은 게 포인트랍니다. That's what I remember. Yes, they're amazing, right? 이거 먹어보고 맛있어서 집에서 해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양이 평소보다도 많더라고요. 본식으로 남편은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저와 딸은 랍스터 요리를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양의 파스타에 얹어서 나왔어요. 국수는 먹지도 못하고 랍스터 살만 먹었는데도 너무 배가 불렀답니다. 원래 다음 날이 출발 예정이라서 남은 것을 싸달라는 소리도 못했는데 생일 겸 결혼 기념일이란 말을 듣고 이렇게 큼직한 라바 케이크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원래 주던 서비스보다 큰 것을 줘서 깜짝 놀랐네요. I'm sure they're good.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 초콜릿까지 주다니 이날은 완전히 포식했어요. 딸네 집으로 돌아와서는 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엉이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부엉이 카드를 준비했고 빼곡한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귀걸이 요새 안 하니까 자리가 막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잘 때 빼지 않아도 되는 금귀걸이를 준비했더라고요. 엄마가 흘리듯 하는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고마운 딸입니다. I haven't used for a long time, so it's going. 그리고 다음 날 원래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비행기 딜레이로 사흘이나 미뤄졌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저희 출발 날은 딸이 출장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고 바로 제 진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새벽 출장을 살짝 미루고 저희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평소에는 공항 안에까지 같이 들어가지만 이날은 얼른 가라고 보내줬어요. 오늘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비행기가 무사히 떴습니다. 급하게 구한 티켓이라 첫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남편과 따로 앉기도 했어요. 그런데 출발 전에 기장이 들어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새 제 생일인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무사히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여기서도 생일 축하가 이어졌어요. 승무원이 작은 스낵 패키지와 생일 메시지를 들고 와서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별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손님의 기록을 체크해서 인사를 전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일날을 허공에서 보내게 되는 바람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서 재밌었어요.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먹고 쉬는 걸로 생일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 남편은 그러면 너무 서운하니 내일 다시 생일을 하자고 하였고 결국 그날 저녁은 동네에서 간단히 스시로를 사다가 먹고 일찍 쉬기로 하였습니다. 활짝 핀 제라늄이 집에 왔음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짐도 풀고 비행기에서 준 선물도 열어보고 웃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생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을 봐오겠다며 나가더니 꽃을 사왔습니다. 급히 준비한 꽃이었지만 색이 참 예쁘죠? Happy 61. I know, right? Yeah.
그리고 허둥지둥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작년에 한번 끓여봤던 미역국이 기억날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레시피를 카드로 이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등심고기를 썰어서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에 양파 넣는다고 놀라시는 분들 계시던데 파는 미역과 합이 맞지 않아서 좋지 않지만 양파는 괜찮다고 해요. 저희 식구들은 양파 들어간 미역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 나물은 간단하게 숙주나물을 하는데 이번엔 깜빡 잊고 안 사왔네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무를 사용해서 무나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는 결을 살려서 썰어야 덜 부러집니다. 영어로 레시피를 써서 남편에게 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요리법이라고 하니 남편이 좋아하네요. 사실 제 한식은 거의 다 어머니한테서 온 거예요. Get everything a little coated. It's kind of glistening. 무나물 할 때에는 김이 폴폴 날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아요. 익기 전에 온도가 확 변하면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Very good. I'll eat it right now. 단백질 추가를 위해서 동태전도 부칩니다. 남편은 포크를 사용하네요.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까요? It's toasty. Are we missing something? 나중에 보니 김치를 안 내놓았더라고요. Thank you. 남편이 만들어준 한식 생일상입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작년에 하와이에서 사온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Happy birthday. Thank you. Soup first, right? Yeah. 전날 밤에 집에 도착했으니 여독도 안 풀렸고 시차 적응도 물론 안 된 상태여서 저희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It's the best soup ever. Very good. Yeah. 간신히 하루를 만들어내느라 평소 같으면 이럴 때 옷도 좀 갈아입고 기분을 냈을 텐데 그냥 밥비 만들어 먹으면서 또한 이 모습이 우스워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So I can see this hot pepper and butter on it. Oh my God. It's very good. 멀리 노바스코샤 사는 신우님께서는 이번에는 수표를 넣어주셨어요. 딸과 재미난 거 하고 놀라고 수표를 넣어주셨는데 돌아와서 받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It's from my husband. 그리고 남편에게는 프라이팬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카본 스틸 팬을 갖고 싶어 했더니 생일 선물로 분위기 없게 무슨 프라이팬을 사달라고 하냐고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사줬네요. Thank you. 평소에 스테인리스 팬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코팅팬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코팅이 아닌 시즈닝을 통해서 코팅하는 카본 스틸을 써보고 싶었어요. 이 팬이 정말 저에게 잘 맞을지는 이제부터 써보면서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븐에서 시즈닝 하기 좋게 이렇게 손잡이를 뺄 수도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생일날이 이렇게 오손도손 저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새 프라이팬에 시즈닝을 하였습니다. 먼저 팬의 나무 손잡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제로 깨끗하게 씻은 후 잘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조금 따라 고루 발라줬어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다시 오일을 깨끗하게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오일이 두껍게 발라져 있으면 시즈닝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일을 아주 얇게 입혀서 다시 닦아내고 이제 오븐에 뒤집어 넣어서 구워줍니다. 혹시라도 안에 있는 오일이 팬에 고여서 두껍게 시즈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오일을 발라서 닦아내고 오븐에 굽는 것을 3번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전날 남은 미역국에 주물럭을 구워 먹었는데 잘 구워지는 것 같네요. 아직은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고기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카본 스틸팬이 정말 좋은지는 제가 좀 더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생일 이야기 너무 짧은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주말에는 남편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으러 집을 나섰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큰딸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먹었던 멕시칸이 너무 맛있어서 올해도 멕시칸으로 부탁했어요. 도착해보니 모두들 음식하느라 바쁩니다. 오늘의 메뉴 보실래요? Okay. 예. So, crab tostada, tortilla soup, 에피타이저와 수프, 타코. 4가지 타코에 샐러드를 곁들이고 cucumber salad. 마지막에는 케이크까지 있는 풀코스입니다. Wow. Can we eat all of these? 메뉴판에는 없지만 음료 먼저 만들어줬어요. 멕시칸 칵테일 미첼라다예요. 글라스에 라임즙을 묻힌 후 타힌을 둘러줍니다. 칠리페퍼가 들어간 짭조름한 ม็시칸 양념이에요. 베이스는 클레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와 조개 육수를 합한 칵테일 재료예요. 그 위에는 핫소스와 우스터 소스를 넣고 얼음을 넣은 후 맥주를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임즙을 짜주면 완성인데요. 보기에 좀 괴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짭조름하고 온갖 양념 맛이 나면서 나름 독특하게 끌리는 음료예요. 한국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제 입맛에는 시원한 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에피타이저는 크랩 토스타다입니다. 게살에 아보카도와 실란트로가 들어있었는데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토르티아 수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작년에도 좋아했는데 올해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본식으로 들어갑니다. 속재료와 또띠아가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거는 구운 치즈라고 했습니다. 기본 토핑 베이스들입니다. 닭고기, 새우, 소고기 스테이크, 익힌 돼지고기, 이렇게 4가지 토핑이 있었어요. 상에 음식이 하나 가득입니다. 히카마 오이 샐러드도 곁들여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정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차려주는 저녁 식사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Jeanette.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Oh, that's very nice. 마지막에는 트레스 레체스 케이크로 축하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구운 후 연유와 우유, 농축우유 이렇게 3가지 우유를 부어서 촉촉하게 만드는 케이크예요. 과일을 곁들여서 먹는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열었습니다. 다정한 가족들의 인사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Thank you. And Pooh Bear again. I really like that story last time.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곰 푸 카드를 너무 좋아했더니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만들어줬어요. 곰은 또 와도 또 놀란다면서요. 그렇죠. 꼭 저희 집에 오는 곰 같네요. Birthdays and surprise again. 제가 부엉이 좋아하니 이렇게 여기에 부엉이도 등장했습니다. Every time surprise actually. Thank you very much. It's amazing. Yeah. 이렇게 생일 주간이 끝났습니다. 작년만큼 화려한 여행 선물은 없었지만
다정함을 만끽한 생일이었어요. That's great.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들어올리느라 망가진 앞마당도 복원해야 하고요. No garden at all here. No. Those rocks have to come out. Just have to clean up the rocks. 정리 안 된 정원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원하지 않는 곳에서 올라오는 두릅도 파서 옮겨야 하는데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파내기도 힘들고 아차하면 부러지거든요. 앞마당은 자갈밭이 되었어요. 집안 안쪽에 깔려있던 돌들을 다 파낸 후에 흙이랑 섞어서 부었더라고요.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이 돌밭에 꽃을 그대로 다시 심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일단 돌을 고르고 땅을 깊게 판 후에 안쪽에 묻으려고요. 오래 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안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서재 책장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꺼진 집안을 올리는 바람에 수평이 바뀌어서 남편이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끝도 없네요. 하지만 먼 길 떠났다가 집에 무사히 돌아왔고 생일도 며칠에 걸쳐서 충분히 즐기고 집도 공사하면서 망가지지 않았으니 하루하루 또 감사합니다. 밴쿠버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따뜻하네요. 방치해 두었던 달래가 쑥쑥 올라왔어요. 좀 뜯어서 달래장을 만들까 봐요. 집안에 있던 남편에게 그릇을 하나 던져달라고 했습니다. 뿌리까지 뽑을까 했는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위에만 잘랐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니 그래도 제법 양이 되네요. 남편이 달래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달래장은 진짜 만들기 쉬워요.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귀찮지만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 씻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헹궈서 원하는 크기로 대충 잘라줍니다. 부피가 많이 줄기 때문에 작은 용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조금만 부어줍니다. 밑에 잘박잘박 할 정도로 넣어야지 가득 채우면 나중에 너무 짜요. 어차피 달래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고요. 꾹꾹 눌러준 후 깨를 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참기름은 넣지 않아요. 달래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양념을 최소화합니다. 이리저리 기울여가며 간장이 골고루 잘 묻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루 뒀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밖에 소소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마트에 갔더니 밤이 나와 있길래 껍질을 까서 소분해서 냉동했습니다. 갈비찜이나 꼬리찜 할 때 항상 아쉽거든요. 침대 시트의 일부가 손상된 것들을 밀어두고 있었는데 꺼내서 일부는 짜깁기로 고치고 많이 망가진 것은 잘라서 디너 냅킨을 만들었어요. 품질이 좋은 원단이라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지요. 2년 전에 만든 런치 냅킨도 예쁘죠? 이웃 총각에게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용하러 다녀왔어요. 저희 지역 에버그린 문화센터에서 하는 연극 공연이었는데 간 김에 라파주 공원도 한 바퀴 돌고 바람을 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2월이네요. 여러 가지로 부산했던 1월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번에는 족발로 만드는 수프를 들고 올게요.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족발 먹는 법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Yum, yum.